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호텔 모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분도 계시고 우리 주방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카운터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그리고 캐셔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님도 계시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이제 직원별 하는 업무 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좀 있겠죠. 운영을 해보신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생소한 업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말이죠, 실전에서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청소도 한 2년 6개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당번 직원으로서도 근무를 해봤고, 지배인으로서도 직원을 제가 고용을 하면서 직원과 같이 제가 지배인 업무도 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그 실무 경험을 바탕과 현재 중개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각 직원별 업무 파악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원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청소 직원분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계시는, 네, 주방, 네, 직원분으로 우리가 대분류를 한번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운터 업무를 보시는 이제 카운터 우리 실장님, 네. 실장님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한번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셔분 또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배인님, 네. 지배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장님이라고 해서 좀 그러네요. 네, 그래 실장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부류로 우리가 이제 대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청소 직원분과 주방 직원분에 대해서 업무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실장님과 캐셔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지배인의 이제 업무 파악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청소 직원분과 주방 직원분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소 직원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고, 주방 직원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청소 직원분도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요즘에는 거의 외국인을 다 고용하고 있죠. 저기 지방까지 살펴보더라도 거의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 분을 고용하실 때는 외국인 여자분 한 분을 고용하시고요. 두 분을 고용하실 때는 보통 부부팀 한 팀을 주로 많이 고용을 합니다. 여성분 두 분을 고용하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도 있는데요. 이 고용 시장에서요, 부부팀을 구하기가 상당히적으로 더 쉽거든요. 그래서 부부팀을 좀 선호하고요. 3명을 청소를 고용하신다 그럴 때에는 부부 한 팀과 그 다음에 배팅, 우리가 삼촌이라고 그러죠. 배팅 남자분을 한 분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배팅 남자분 한 분을 고용하시고 여성 청소 직원분을 2분을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업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고용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 직원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요, 청소 직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에서 9시에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9시에 이렇게 출근. 9시에 이렇게 출근을 해요. 이렇게 출근을 하시면 청소 직원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날 9시부터 통상 우리가 12시간을 근무를 하거든요. 저녁 21시까지 보통 이렇게 12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량에 따라서 월급 책정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대까지 포함해서 월급을 준다라고 봤을 때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이렇게 한 분당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부부팀이면 한 36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또는 뭐 조금 더 많이 주시는 데는요, 1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14시간. 대시를 좀 늦게 받는 전략이죠. 늦게까지. 그럼 아침 9시부터 이제 20, 30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1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 플러스 20만 원씩 한 분당 이렇게 추가로 좀 드립니다. 최대 한 분당 220만 원. 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서 한 22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저도 이제 청소를 참 오랜 기간 해본 사람이지만, 하루에 14시간씩 청소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하셔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청소하는 거는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지배인 할 때 이렇게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시에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손님이 퇴실을 하셔야 그 방을 청소를 해놓고, 그래야만이 그 방을 우리가 숙박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가서 보면 졸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가급적 14시간을 청소하시는 거는 제가 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12시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많이 힘든 일이거든요. 이렇게 14시간씩 근무량이 있을 때에는 차라리 야간 당번 보조를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야간 청소 직원분은 빠져 있네요.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야간 청소 직원분. 예.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야간 청소. 예. 야청이라고 한번 이렇게 간단히 적어볼게요. 예. 야간 청소 직원분 이렇게 차라리 고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시에 출근을 하는데요. 11시까지 청소를 하고 퇴근하시는 경우에는 아침에 좀 일어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힘듭니다. 손님이 굉장히 수요량이 많다. 굉장히 뭐 공실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9시 눈 뜨자마자 바로 출근을 합니다. 저녁에 늦게 자기 때문에. 그러면 출근하자마자 객실이 나간 방을 빨리 찾아서 객실을 청소를 한 3개 정도 해놓습니다. 2개에서 한 3개 청소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청소를 하죠. 그런 케이스고, 만약에 이제 9시에 이제 퇴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청소 직원분이 한 8시쯤 이렇게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까지 다 마치고, 주방 직원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주방 직원이 안 계실 때는 직접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서 드시거든요. 네, 그 식비를 드리면 본인들이 필요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해 먹습니다. 그 식사까지 마치고 9시에 딱 출근해서 쉬는 시간 없이 점심때까지 계속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숙소가 옥상에 많이 이제 마련돼 있죠. 옥상에. 예, 그러면 옥상에서 가장 높은 층, 예, 뭐 7층이면 7층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1층이고요. 네, 2층, 네, 3층, 네. 우리는 이제 4층을 5층이라고 부르죠. 네, 5층, 네, 6층, 네, 7층 이렇게. 그러면 뭐 701호, 601호, 뭐 501호, 301호, 201호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제 9시부터 어디를부터 먼저 청소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7층을 먼저 청소를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을. 왜 그렇죠? 7층을 청소하는 이유가 옥상에서 가까우니까 7층부터 청소할까요? 그렇진 않고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일날
전날 숙박 퇴실 손님의 청소를 하는 목적은 지금 오늘 아침에 대실 오실 손님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럼 대실 손님이 어떤 층을 선호하느냐? 그러면 낮은 층보다는 높은 층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7층에 퇴실하신 손님을 먼저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날 우리 숙박을 파실 때 카운터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캐셔분이 이제 객실을 판매를 하실 때 로얄층 있죠. 7층, 6층, 5층 이런 로얄층은 남자들끼리 오시는 손님은 가급적 판매를 안 합니다. 왜? 그 다음날 대시를 받을 때 연인 손님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객실 청소 상태가 좀 양호해야 되거든요. 그럼 객실을 아주 양호하게 사용하시는 손님을 가급적 위층에 판매를 하고요. 낮은 층은 남자들끼리 오신 손님을 좀 많이 판매를 합니다. 아니면 남자 혼자 오신 손님이나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유흥 손님을 좀 많이 판매를 하죠. 네.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셨는데 2층을 줬다. 그렇게 해서 나는 VIP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높은 층에 뭐 공실이 없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낮은 층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7층을 이제 퇴실한 방 먼저 청소를 쭉 합니다. 청소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층으로 내려와서 7층 청소를 하고 이제 6층 청소를 합니다. 6층. 그 다음에 5층 이렇게 청소를 하죠. 그러면 해당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7, 6, 5층이 가장 노얄층이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7층, 6층, 5층을 청소하시면 말이죠.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층까지 청소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층을 청소하면 되겠죠? 3층, 2층 청소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늦게 퇴실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 12시까지만 우리가 사용 시간을 드린다 그러면 좀 늦게 퇴실하는 손님도 개중에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분들이 5층까지 청소하시고 카트를 7층까지 다시 올려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식사하시고요. 7층에 내려오셔서 다시 7층부터 청소를 합니다. 7층부터. 이때는 이제 전날 퇴실할 손님 방을 청소하시는 거고요. 이때 7층을 청소하시는 거는 전날 퇴실한 객실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오전에 혹시 일찍 대실이 오신 손님이 또 퇴실할 수도 있거든요. 점심시간쯤. 그러면 7층에 퇴실 손님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6층 내려가시고 또 5층 내려가시고 5층 청소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층 다시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이렇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2층 이렇게 이제 2층까지 이제 청소를 하시면 거의 이제 좀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 그러면 이제 데스크에서 프런트에서 좀 늦게 오시는 대실 손님이 있어요. 늦게 오시는 대실 손님. 그 손님을 과연 몇 층에 우리가 객실을 판매하느냐. 대실이 늦게 오시는 손님, 저녁 시간 이후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한 5시, 6시, 빠르면, 늦으면 6시, 7시, 8시쯤. 이렇게 늦게 오시는 대실 손님은 가급적 2층이나 3층 이런 데를 판매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7층이나 6층, 5층은 이제 숙박 손님이 많이 이제 오셔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손님과 카트 직원이 만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층에 카트가 있다. 그러면 이 카트가 있는 게 CCTV로 보이죠? 그러면 데스크에서 직원분이 실장님이든 캐셔분이든 데스크에서 6층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5층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6층이나 7층이나 3층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같이 부딪히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를 할 때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죠. 그리고 손님이 복도를 지나갈 때 청소가 안 된 상태의 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트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손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층이나 2층을 청소하면은 나중에 이제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2, 3층만 청소하시고 이제 바로 퇴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령이 있게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마무리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7층에 우연찮게 대실이 이제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청소분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2층에 대기하고 있다가 7층에 대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손님이 8시 30분쯤 퇴실할 예정이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 703호 객실 하나만 더 청소하시고 퇴근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7층 하나 대실을 청소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이제 순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량이 많을 때는 9시를 조금 넘어서 할 수도 있고, 우연하게 업무량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일찍 좀 퇴근을 시켜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지배인이나 이제 실장이나 캐셔님들이 보셔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해줍니다. 왜? 청소량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청소를 하는데요. 이제 객실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객실에 들어가서 701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01호. 701호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요. 나중에 말이죠. 제가 실제 이제 저하고 이제 거래를 했던 호텔 이제 대표님의 허락을 맡아서 실제 그 호텔을 가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동영상을 찍으면서 실제로 이제 청소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동영상도 한번 동선도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제공해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7층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방이 구조가 안 이쁘게 나오죠. 길게 이렇게 장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이 이제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현관문이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방문입니다. 방문이고 이쪽이 이제 거실문이라고 한번 욕실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겠죠. 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의자하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만약에 이제 청소 첫 번째는 청소 직원이 2명일 때 이때는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부부팀이다. 뭐 아니면 여자 2분이다. 이랬을 때 먼저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한 분은 욕실로 가시고요. 한 분은 이제 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방으로 가셔서 욕실 청소가 좀 힘듭니다. 욕실 청소가. 그래서 만약에 여직원 2분을 고용하실 때에는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주기를 딱 설정을 해서 A, B 직원이 서로 욕실 청소를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청소 직원끼리 서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팀을 청소를 고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남편 보고 일주일은 욕실 들어가서 청소하라고 그러고 또 일주일 있다가 아내분 보고 욕실 보고 청소를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여자 직원분이 욕실을 계속 청소하고요. 남자 직원이 이제 객실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시게 되면 이제 객실 청소하시는 분은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큰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게 있죠. 좀 이렇게 묵직한 게 있으면 쓰레기 같은 경우를 먼저 밖으로 빼냅니다. 빼내고 현관문을 열어놓고요.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창문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창문도 열어놓고 해야 이렇게 환기가 되겠죠. 열어놓고 쓰레기 큰 거를 먼저 좀 뺍니다. 빼고 이제 배팅을 합니다. 배팅. 예, 배팅. 여기가 이제 침대에 우리가 바닥에 까는 거 있죠. 매트리스. 이거를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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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덮는 이불에 이제 시유죠. 이제 오리털 이불에 요즘 오리털 이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리털 이불에 이렇게 커버를 씌우죠. 커버. 이게 시트와 커버라고 해요. 커버. 그 다음에 베개핀, 베갯니, 베갯니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배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배팅을 먼저 하시고 그 사이에 여직원분은 욕실 안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시면 배팅하는 시간만큼 욕실 청소가 다 끝나거든요. 그럼 두 분이서 여기 바닥 있죠? 객실 바닥. 여기가 이제 먼지가 많이 쌓여있겠죠. 배팅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같이 두 분이서 바닥 청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테이블 있으면 테이블 정리도 깨끗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청소 도구가 필요한데, 어떤 데 가보시면은요, 객실 청소하시는데, 전기 청소기 있죠. 전기 청소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전기 청소기로 객실 바닥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음도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옆에서 옆방에서 주무시는 손님이 좀 싫어하고요. 청소 직원분들도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청소기로 안 합니다. 밀대로 합니다. 밀대로.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러죠? 밀대 좀 잘 나오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대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여기 이제 걸레 같은 걸 사용하시죠. 욕실도 마찬가지고요. 욕실도 손님이 많은 데에는요. 욕실 물기까지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물기가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대실이 많은 데에는 청소가 끝나면 어떨 때는 뭐 10분 만에 손님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욕실에 바닥에 막 물이 있고 세면대에 물이 있고 그러면 손님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손님 좀 불쾌하게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안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청소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밀 때는 이제 밀대, 극세사 있죠. 극세사 천으로 된 거, 밀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탁이나 의자나, 그 다음에 이런 가구 같은 거 닦으실 때는 욕실 바닥에 물 닦을 때는요. 고객님들이 손님이 사용하다가 타월 같은 거는 좀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그대로 세탁소에서 옵니다. 외주에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솎아낸다고 그러죠. 수건을 타올을 정리하다가 솎아내셔서 솎아내신 이 타올로 이제 걸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레를 우리가 자체 세탁기에서 빨았다가 다음날 또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손님들이 어떤 데 가면은 참, 정말 좀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이 이렇게 타올로 쓰는 타올 있죠. 타올을 손님이 쓰시고,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바닥에 타올이. 그러면 이 타올을 갖다가 가구도 닦고, TV도 닦고, 창틀도 닦고, 이 타올로 욕실 바닥도 물기도 닦아내고, 그러면 타올이 수명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또, 그런 데를 닦아내면 이 흰색 수건이 색깔이 좀 빨리 검해지겠죠. 그러면 외주에 세탁을 보내면 이 세탁물이 흰색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자국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시 재량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청소 도구도 말이죠. 욕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세제가 참 잘 나오거든요. 힘 빡빡 들이지 않고서 향기도 좋고 청소가 좀 잘 되는 그런 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런 세제를 좀 사주셔서 힘이 좀 덜 들게끔, 그리고 효율적이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세제도 좀 구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비품 세팅 하시고요. 냉장고나 수건이나, 그 다음에 욕실에 세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추워졌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방이 많이 추우니까 냄새가 안 난다. 냄새가 안 난다면 창문을 다 닫지 마시고요. 한 이 정도,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 창문을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좀 환기가 더 되니까. 근데 청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환기가 안 됐다
환기가 안 됐다 그러면 창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 고정시켜 놓으시고 현관문도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열어 놓습니다. 그래야 맞바람이 불어서 이게 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키를 꼽는 데 있죠. 키를 꼽는 데. 청소직원은 청소키가 있어요. 청소키. 명함만한 사이즈 있죠. 우리 객실 키를 받듯이. 객실 키는 말이죠. 키를 딱 꼽으면 절대 이 전등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뽑기 전에는. 그런데 청소키는 말이죠. 딱 30분이 되면 키가 키택에, 여기 키택이라고 하거든요. 키택에 꼽혀 있어도 30분이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청소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청소키를 가지고 손님한테 객실을 판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 직원은 청소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이 지배인님이나 실장님이나 캐셔 같은 경우는 각자 마스터키가 하나씩 있습니다. 본인들이 마스터키가 있어야 좀 그 객실을 갔을 때 우리가 카드를 일일이 그 카드 번호키를 갖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마스터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각자 마스터키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 청소키를 뽑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현관문과 방문을 열어놓으면 카운터에서 CCTV, 객실 프로그램이 딱 뜹니다. 그러면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그걸 알아요. 우리들끼리 약속이죠. 청소 직원이 청소가 다 끝났는데 그 해당 703호는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방문을 열어놨구나. 저게 환기가 되면 다시 내가 올라가가지고 문을 닫고 판매해야 되겠구나. 이런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이제 냄새도 안 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창문을 한 20cm 정도 열어놓으시고 현관문은 방문은 다 닫아놔도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방문 닫아놓으시고 현관문 닫아놓으시고 일정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 객실을 이제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명이 청소를 한다. 3명. 두 번째는 청소 직원이 3명을 고용해야 된다. 그러면 배팅 삼촌 남자분 1명과 부부 한 팀을 고용하셔도 되고 배팅 삼촌 1분과 여직원 2분을 고용하셔도 되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3호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옆에 705호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706호를 청소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팅 남자 직원분이 먼저 이제 먼저 갑니다. 카트는 안 가지고 가고요. 배팅은 안 가지고 가고 이 여직원 2분이 이제 카트를 밀고 다니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큰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 객실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팅을 먼저 합니다.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5호로 가죠. 배팅만 하는 거예요. 배팅 삼촌은 705호로 가면 청소 직원 여자 2분이 703호로 가셔서 배팅 이외에 이제 청소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욕실 들어가시고 한 분은 이제 객실 배팅을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를 건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바닥 쓰레기 먼지 다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가구 정리하시고 하다 보면은 욕실이 먼저 청소가 끝나거든요. 그럼 욕실 직원분이 객실 안으로 오셔서 2분이서 같이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2분이 하실 때에는 3명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키를 딱 꼽았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가장 좋은 시간은 2분이 사셨을 때 13분에서 15분 이 정도 청소는 하셔야 돼요. 너무 짧아도요 청소가 불량 상태가 날 수 있고요. 너무 길어도 요령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길면 대실 회전율이 안 되겠죠. 그래서 13분에서 15분 정도 이 정도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운영하시다 보니까 데스크에 딱 계십니다. 프론트에 계시는데 객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703호 청소기를 딱 꼽으면 카운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분이 지났는지 15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청소하는 시간만 봐도 이 청소하는 직원이 현재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키를 꼽았는데 30분 동안 계속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예, 30분 동안 청소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한 7분 만에 청소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손님이 방을 깨끗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 7분 만에 끝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손님이 객실을 조금 청결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도 청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TV 뒤에랄지 뭐 컴퓨터 뒤에랄지 냉장고 바닥에랄지 청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끗한 방은 청소가 빨리 마쳤으면 다른 데라도 더 청소하고 13분에서 15분 동안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소 직원이 습관처럼 몸에 배입니다. 시계를 안 봐도요, 청소 직원들이 이 정도면은 생활이 달인이 되는 거죠. 13분 30초 청소했네. 이 정도면 14분 20초 청소했네. 이 본인들이 더 잘합니다. 몇 분 청소했는지. 그 시간에 맞춰서 균등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일정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지키는가, 이게 또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객실을 청소하는 데를 굳이 안 올라가도 이분들이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7층에 이제 CCTV가 있죠. 7층에 CCTV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두 대가 있다고 했을 때 CCTV를 좀 확대해서 봅니다. 예. 시간이 날 때 확대해서 봅니다. 그럼 청소 직원이 객실에서 여기가 이렇게 카트가 있죠. 카트. 예. 카트가 앞에, 객실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객실 들어갔다가 카트 오는 게 몇 번에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지 이것만 봐도 이분이 청소를 완전 FM대로 하시는구나. 이분은 청소한 지가 실력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냥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뭐를 갖고 나오고 뭐를 갖고 들어가시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일정한 부분은 청소를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 긴박한 상황이 될 때는 직접 청소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령을 모르면 청소를 못 합니다. 우리 주거 공간의 청소와 호텔, 모텔의 객실의 청소와는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법을 좀 여러분도 배우시면은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봐도 어떻게 청소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시게 되는데, 세면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13분에서 15분 이렇게 청소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청소를 하실 때 말이죠. 욕실에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실리콘에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팡이.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이게 물때가 묻는 거거든요. 호텔이나 모텔에 만약에 욕실에 실리콘에 곰팡이에 때가 끼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예, 전혀 뭐 청소도 FM대로 안 하고 이 관리하는 직원들도 신경 안 쓰는 거고, 역시 사업자 여러분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와도 객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는 겁니다. 예, 뻔한 거죠. 근데 일단 곰팡이가 피었으면 이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제거하냐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혹시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럼 사업자 여러분께, 건물주 사장님께도 제가 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하시라고. 아주 효과 100점 만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락스 있죠? 락스 원액을 조그만 그릇에 담습니다. 담고요. 티슈 있죠? 티슈. 우리 티슈는 너무 얇으니까는요.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그거를
곰팡이 때가 이만큼 끼어 있으면 이만큼 이렇게 접습니다. 한 이 정도. 네.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접어요. 네. 접어가지고 그 곰팡이 때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락스물에 이렇게 담굽니다. 담궈서 거기에 딱 붙입니다. 그러면 붙겠죠? 이게 곰팡이 있는 데가 딱 붙습니다. 붙는데 이거를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때는 붙일 때는 손님이 없는 날, 금요일 날 청소할 때 좀 붙여놓으면 되겠죠. 붙여놓고 월요일 날 판매를 안 하면 일요일 날 판매를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카운터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객실 팔지 마시라고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그 객실에 가서 보면 이 곰팡이 때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원상회복돼서요 깨끗합니다. 실리콘 색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지금 사업자 여러분도 한번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체크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청소하기 정말 수월합니다. 그걸 어떻게 닦아내가지고 곰팡이 때 벗기기 어렵거든요.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한 하루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곰팡이 때를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에 보시면 제가 성격이 참 꼼꼼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FM대로 배워가지고요. 욕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품이 있죠. 비품. 뭐 예를 들면 샴푸나 린스나 바디나 이렇게 비품이 이제 빛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입구가 주둥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주둥이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예, 똑같이 레벨 상품 레벨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똑같이 예, 그리고 통도 위치가 딱 있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 아니면 바디, 샴푸, 린스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입구도 주둥이도 똑같이 맞춰서 각을 딱 제대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손님이 그걸 다 캐치를 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안 보실 것 같죠? 다 보십니다. 손님이. 그러면 손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기는 정말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는구나. 굉장히 성심성의껏 청소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실에 보시면 샤워기가 있습니다. 샤워기. 우리가 이제 샤워기 이렇게 있는데 물이 나오는데 샤워기를 우리가 이제 헤드라고 하죠. 이게 헤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구멍이. 그럼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서서 이렇게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헤드를 바로 정면 앞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헤드를.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작동을 잘못해가지고요. 물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옷이 다 젖는 거죠. 그래서 샤워기 이 헤드를 정면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헤드를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그래서 헤드가 나를 보지 않고 이쪽 벽면이나 이쪽 벽면을 볼 수 있게끔 손님이 오작동을 했을 때 설령 물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손님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좀 머리가 생각이 깊은 손님들은 이래서 우리 여기 청소 직원분들이 헤드를 이렇게 일부러 해놨구나. 혹시 손님이 실수할까봐 이렇게까지도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는 항상 옆으로 벽면을 보게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면대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에 여기 우리 그 물 빠지는 데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 버튼을 닫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가 끝나면 닫아놓는 거 아닙니다. 이 뚜껑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 물을 사용하시면 바로 내려가게끔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기 이제 뚜껑이 있죠. 변기 뚜껑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이죠. 변기 뚜껑도 내려놓고 띠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띠도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아주 예쁘고 더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욕실 실내와도 정해진 위치에 깔끔하게 손님이 바로 신을 수 있게끔 객실에서 신기 좋게끔 이렇게
실내화도 욕실화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예. 냉장고에 우리가 이제 음료수가 들어가죠. 냉장고에. 예. 냉장고에 음료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이 이렇게 열렸다고 한번 볼게요. 열렸다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비치해 놓죠. 이렇게. 예. 이렇게 비치해 놓는데, 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냉장고 문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열죠. 그렇죠? 냉장고 문은 이렇게 엽니다. 오른손으로. 예. 왼손잡이가 이렇게 열진 않아요. 예. 오른손, 왼손잡이 손님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 왼손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동선인데요. 왼손이 가장 짧은 거리에 음료수를 비치해 놓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냉장고를 놓는데 깊이 내 음료수를 놓으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제가 키가 181인데요.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넣으려면 더 힘들 거거든요. 손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바로 꺼낼 수 있는 동선이 가깝게 넣으면 더 좋겠죠. 이겁니다. 예.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손님들께서 생수를 많이 먹습니까? 음료수를 많이 드십니까? 생수를 제일 많이 드시죠? 생수를 제일 가까운 데 놓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레벨 딱 맞춰서요.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음료수 캔이 있으면 음료수 캔을 이렇게 레벨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는 게 FM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FM대로 청소를 잘 배운 직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FM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나 조금 불성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을 잘 안 맞춥니다. 알면서도 안 맞추고요. 귀찮으니까 헤드도 대충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시고 혹시 모르는 거는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 직원이 몸에 배이시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습관 아닙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퇴사를 하시고 다른 호텔에 가서 근무를 하셔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면. 그래서 청소하시는 직원분도요. 항상 프로의식을 가지고 청소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고객을 많이 유치하시고 돈도 잘 버셔야 나한테도 보너스도 주신다라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청소하시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청소를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호텔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친절이고요. 그 다음에 청결입니다. 둘 중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굳이 가려봐라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친절. 예. 청소가 조금 하자가 생기고 클레임이 들었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면 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거든요. 예. 청소가 아무리 깔끔해도 응대하는 데스크에서 직원이 불성실하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하면 청소 잘한 게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친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결. 이 두 키워드만 갖고 가시면요. 이거 게임 끝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편을 봤을 때는.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도 항상 각도 잡고 고객님이 봤을 때, 손님들이 봤을 때, 뭐 하나 정말 완벽하구나. 시설이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청소를 참 정말 성의 있게 열심히 잘 하셨구나.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좀 심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를 하실 때도 보시면은요, 직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잘 아시는 직원분은 알아서 잘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직원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 실장님이나 캐셔분을 통해서 또는 지배인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해서 청소 직원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객실에서 이 TV 이 채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선 방송을 설치하시죠. 그리고 이제 각각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채널이 각각 다 달라요. 서울도 말이죠. 하물며 서울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채널 하나가 뭐냐면 그 채널 제가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채널이 하나 뭐냐면 24번 YTN이에요. YTN은 24번입니다. 전국 어딜 가도 24번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님이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채널을 24번을 맞춰놓죠. 전원을 끕니다. 그럼 손님이 오셔서 전원을 킵니다. 그러면 24번이 딱 나오죠. YTN이. 그때에는 손님들께서 채널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러 딱 가셨을 때 특히 이제 남자분 2명이면은 이제 남자분 3명인 경우는 배팅 하시는 삼촌께서 항상 들어가시면 리모컨으로 말이죠. TV를 켜봐야 됩니다. 켜보셔가지고 YTN에 안 맞춰 있으면 24번 YTN에 맞춰 놓고요. 혹시나 손님께서 TV하고 PC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외부 입력으로 입력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오신 손님이 TV를 켜면 외부 입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손님이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저도 사실 기기를 좀 잘 못 만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남자 손님이 말이죠. 여자분과 동행을 해서 대실이든 숙박을 왔는데 객실에서 이 남자가 TV를 잘 조작을 못해요. 채널을 잘 못 맞춥니다. 이것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남자들이 좀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남자가 길치라서 길을 헤맨다. 리모컨 하나 작동 잘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다. 이 남자들이 이 자존심이 좀 꺾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쉽지만 자기 호텔의 물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손님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직원, 특히 남자 직원이나 배팅 삼촌분이 가면 항상 채널을 맞춰놔라. 켜봐가지고 외부 입력이면 TV로 옮겨놓고 채널은 24번을 맞춰놓고 전원을 꺼라. 이렇게 꼭 기억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객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객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객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호텔 모텔 뭐하러 갑니까? 누우러 가는 거예요. 일단은 목적이 눕는 겁니다. 그쵸? 뭐 잠을 자러 누우든 아무튼 누우러 갑니다. 아니면 뭐 엎드리러 가고요. 뭐 아무튼 이제 침대에서 있는 공간에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 침대에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바로 TV거든요. TV.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실에서는 매트리스가 가장 중요하다. 매트리스. 매트리스 말 나온 게 말씀드려 볼게요. 매트리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청소가 안 된 방 있죠. 청소가 된 방 가가지고 침대에서 뛰면 안 되겠죠. 청소가 안 된 방을 가셔서 매트리스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께서. 그러면 고객님들이 요즘에는 뭐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죠. 객실 내부에서도 매트리스 위에서도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침대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든지 뭐 스프링 소리가 난다든지 침대와 벽 사이가 틈이 벌어져 가지고 막 쿵쿵쿵 막 벽을 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트리스 상태를 항상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말씀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리모델링을 특히 리모델링을 한 모텔이나 호텔 가면요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죠. 매트리스가 있는데 딱 도착하면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분이요 매트리스 상태에 오래 가라고 비닐을 안 벗기고 그대로 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매트리스 비닐이 빠시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닐은 반드시 벗기셔야 됩니다. 비닐은 반드시 벗기시고 이 매트리스 위에 가장 먼저 까는 게 뭡니까? 매트리스 위에 우리가 배팅할 때
매트리스 위에 제일 먼저, 제일 바닥에 뭐부터 깔아야 되죠? 여러분? 네. 제일 먼저, 네. 바닥에, 예, 방수포 먼저 깔아야 되죠? 방수포. 네. 방수포. 이 비닐로 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네. 이렇게 방수포를 먼저 까셔야 됩니다. 방수포. 네. 방수포 위에 이게 또 이제 면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끔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면을 그 다음에 까시는 거예요. 면. 네, 순면. 네. 순면. 왜 그러냐? 네. 방수포를 까는 거는요. 이 혹시 손님들이 매트리스에서 커피를 먹다가 쏟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방수포가 없으면 이 매트리스로 이게 스며들겠죠. 커피가. 그러면 이 매트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밑으로 이 커피 같은 게 스며들지 말라고 방수포를 밑에가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왜 면을 까느냐? 면을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시트를 이렇게 우리가 배팅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시트를 그 위에 이제 씌우는 거거든요. 시트. 예. 시트를 이게 배팅이라고 하는데 시트를 까는데 시트 바로 밑에 방수포가 있으면 말이죠. 침대 위에서 운동하시면 무릎 다 까집니다. 예, 비닐이 있기 때문에 무릎 다 까집니다. 그러면 남자분이 그 호텔을 선호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비닐이 어떻다?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방수포 위에 순면이 있습니다. 얇은 거 이렇게 쭉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배팅은 손님이 가면 배팅은 다시 하시고 배팅하다 보니까 손님이 커피를 좀 쏟았네. 그럼 면이 여기가 좀 더러워지겠죠? 그럼 면 순면도 바꿔주시고 면 열어보니까 밑에 방수포도 이제 커피 자국 있겠죠? 그럼 방수포도 같이 교체해 주시고 그러면 밑에 매트리스는 깔끔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팅을 꼭 이런 순으로 하셔야 되는데 호텔을 20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시는 건물주 사장님이 호텔을 가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 20년 운영하신 분이.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순면 밑에 깔고 방수포 깔고 배팅하더라고요. 그럼 빠시락 여기에 나가서 오셨다가 가시는 손님 중에 한 30%는 다 무릎 까져서 나가시는 손님이에요. 20년 동안 하신 분도 아직도 이걸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셨다가 이 순서대로 꼭 배팅 하셔야 됩니다. 혹시 청소 직원이 모르고 순서가 바뀌었으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M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채널을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와이파이하고 이제 셋톱박스. 와이파이는 보시면 대부분이 객실마다 비밀번호가 각각 다르죠. 그런데 다 잠궈 놓으셨더라고요. 10군데 가면은 한 9군데 다 잠겨져 있습니다. 잠궈 놓는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 비번은요, 그냥 오픈시켜 놔야 돼요. 20대 손님이나 와이파이 비번 찾아가지고 그거 풀지.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거 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해요, 귀찮아서. 또 요즘에는 뭐 이제, 무한대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 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러시면 이 와이파이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젊으신 분도 그렇고요. 그 각 방마다 와이파이를 오픈시켜 놔도 옆 건물에서 사용 못 합니다. 요즘에는 다 그 방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비번은 열어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프론트나 아니면 객실에 또는 엘리베이터에 저희는 전 객실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비번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안내문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예.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요,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 제가 좀 이따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건데요. 셋톱박스 전원이 꺼져 있으면 파란색, 켜져 있으면 녹색 그러는데 이 손님들은 말이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댁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선 방송과 같으면 사용이 편리한데 혹시 다를 수가 있어요. 통신사가.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셋톱박스가 말이죠. 전원이 꺼지면 셋톱박스 전원이 꺼지게끔 해놓는 호텔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셋톱박스를요, 항시 전원에 맞춰서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TV를 딱 켰을 때 자동으로 TV가 켜지는 거예요. 셋톱박스 전원이 꺼져 있으면은요, TV도 켜고 셋톱박스 전원도 켜야 TV가 켜지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셋톱박스 전원이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르고 밤새 이거를 맞추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고객님의 가장 단순하게 해놓는 건 좋아요. 가전제품은 가장 단순하게 O 아니면 X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셋톱박스는 항상 전원이 켜 있는 게 오히려 맞다. 그리고 전기세 그거 많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셋톱박스 전원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뒤로 조금 제쳐 놓으시고요. 셋톱박스 전원은 항상 켜 있는 게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는다. 일단 손님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셋톱박스 전원을 좀 켜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셋톱박스 전원을 켜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호텔이나 모텔을 어디 출장을 가시고 여행을 가시면 이용만 해보셨지 구체적인 내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항시 전원이라는 게 있고요. 일시 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 전원. 호텔이나 모텔은 말이죠.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가구가 있죠. 가구 뒤에 보시면 가구 때문에 안 보이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 뒤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콘센트. 콘센트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같은 콘센트가 아니에요. 하나는 항시 전원이고요. 하나는 일시 전원 콘센트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객실을 딱 들어가시면 객실 키를 가지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키텍 박스가 있죠. 여기 키를 딱 꼽습니다. 키를 꽂아요. 키를 꽂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게 일시 전원이고요. 이 키를 꼽든 안 꼽든 전원이 365일 24시간 들어오는 게 이게 항시 전원입니다, 여러분. 그쵸? 일시 전원은 청소키든 마스터키든 객실키든 꽂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게 일시적으로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일시 전원. 항시 전원은 이 카드키를 객실키를 꼽든 안 꼽든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가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한은 전기가 오는 게 바로 항시 전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실 내부에 우리 가전제품 많이 비치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가전제품을 항시 전원에 연결해야 되고 어떤 가전제품을 일시 전원에 연결을 해야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항시 전원, 우리 냉장고 어떻습니까? 냉장고는 항상 돌아가야 되겠죠.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름에도 시원한 생수를 손님께서 드실 수 있으니까 냉장고는 말이죠. 그래서 항시 전원에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항시 전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셋톱박스. 셋톱박스도 일시 전원에 꼽는 거 아니에요. 항시 전원에 꼽으셔야 어떻다? 고객님이, 손님이 편안하다. 그래서 셋톱박스도 항시 전원에 꽂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시 전원은 이제 컴퓨터, PC도 항시 전원에 꽂으셔야 됩니다. 연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가 지금 제가 막 프로그램을 좀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왔네. 휴대폰을 잠깐 가지러 갔다 와야 됩니다. 객실을 딱 나가면서 카드키를 딱 뽑고 제가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키를 꼽으면 항시 전원에 연결한 PC는 전원이 안 꺼지는데 일시 전원에 연결한 컴퓨터는 전원이 그냥 자동으로 꺼져버리죠. 이게 수동으로 꺼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컴퓨터의 수명도 좋지도 않고요. 이 손님이 작업했던 파일이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에 굉장히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항시 전원에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항시 전원에.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객실을 청소하러 갔을 때 손님이 컴퓨터를 안 끄고 가시는 손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청소 직원한테 항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컴퓨터도 체크해라. 네, 컴퓨터를 봐가지고 컴퓨터가 아직 전원이 꺼져 있지 않으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전원을 꼭 꺼놔라. 이렇게 청소할 때도 그것까지도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항시 전원 체크해 놓으시고요. 일시 전원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TV죠. TV. TV도 역시 말이죠. TV를 켜놨다가 제가 키를 꼽으면 TV가 뻑 하고 꺼져버리죠. 그러면 TV에게 별로 수명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일시 전원에 TV를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실 손님이든 숙박 손님이든 만약에 제가요 새벽에 한 3시쯤 퇴실을 했어요. 일이 있어서 나오면서 저는 선수니까 예, 저는 선수 전문가니까 키를 꼽으면 TV가 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무의식 중에 그냥 키를 꼽았어요. TV 꺼지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귀가 좀 어두우니까 TV 소리 좀 크게 들었어요. 계속 나갔습니다. 현관문 열고 나가죠. 손님들은 그죠? 그럼 TV 소리가 복도를 타고 옆방 객실로 다 이게 소리가 다 소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또 대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TV가 켜져 있으면 말이죠. 일일이 직원분들이 퇴실한 방을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확인합니까? 지나가던 손님이 이 방 TV 켜졌네. 들어가가지고 TV 꺼주고 갑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죠. 누가 갈 때까지 TV가 계속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청소 직원이 갈 때까지 계속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이 객실이 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TV에게는 수명상 좋진 않지만 전체를 위해서 고객님들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TV는 일시 전원에 연결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 드라이기 굉장히 중요하죠. 드라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이기 일시 전원에 항상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 손님이 말이죠. 드라이기를 이렇게 쓰시다가 껐어요. 근데 버튼을 완벽하게 딱 밑으로 내려서 끈 게 아니고 대충 걸쳐서 껐습니다. 걸쳐서. 그게 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수건을 쓰고 드라이기 위에 수건을 던져놓고 퇴실을 했습니다. 키를 뽑았어요. 그러면 드라이기는 전원이 꺼져 있는 거죠. 일시 전원에 연결을 해놨어야 카드키를 꼽으면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키를 꼽기 전까지는 전원은 들어가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시 전원에 만약에 드라이기를 설치해놨다. 손님이 완전히 버튼을 내리지 않고 어중중하게 끈 상태에서 수건을 그 위에 던져놓고 갔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뭐 바람이 불었다든지 해서 이 드라이기가 가구에서 떨어지면서 작동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드라이기 열받죠. 그게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기가 손님이 지나가는 손님이 꺼줍니까? 절대 안 꺼줍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끌어올라갑니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누가 끕니까? 청소 직원 올 때까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드라이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화재 나는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예. 드라이기도 열 잘 받거든요. 예. 열 받으면 얘는 화재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드라이기는 일시 전원에 항상 꽂아야 된다. 연결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요즘에 비치 많이 하시죠? 공기청정기 역시 일시 전원. 예, 괜히 헛바람만 부는 거죠. 공기청정기라는 거는 일단 청소 다 끝나고 손님이 키를 꽂았을 때 그때 손님이 전원을 켰을 때 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안마 의자. 예. 안마 의자도 일시 전원으로 해놔야 되겠죠. 키를 꼽으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지게끔. 네. 키를 꼽았는데도 전원이 안 꺼지면 계속 혼자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네.
청소 직원 올 때까지, 청소 직원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계속 덜덜덜덜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전원과 항시 전원을 이렇게 구분하는 법, 이런 전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어요, 호텔이나 모텔에 항시 전원만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전기가 항시 전원이죠. 네, 항시 전원만 있고 일시 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하신 분은 전문가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일시 전원, 항시 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시다 보면 이제 청소량이 좀 적은 날이 있습니다. 청소량이 적은 날. 언제 있죠? 청소량이 가장 적은 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네. 왜냐하면 일요일 날이 숙박 손님이 제일 적게 오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이 월요일이 청소량이 가장 적은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 청소 직원을 이제 휴무를 주시게 되시면 월요일 날 휴무를 주면 좋겠죠. 이렇게 3명이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량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계속 한 명씩 A, B, C 3분이 계시면 계속 3주에 한 번씩 B번을 주셔도 되겠죠. 월요일 날은 2분이 청소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단이 있죠. 계단. 주계단이 있고 비상 계단이 있죠. 네. 이렇게 계단 청소도 월요일 날 하는 것입니다. 객실 청소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복도 청소도요. 예. 꼭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좀 청소가 한가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청소 직원이 수술하면 좋은데 수술하지 않을 때에는 프런트 직원이나 지배인이 지시를 해서 좀 한가한 날은 복도 청소도 이때는 복도 청소는 청소기로 청소해야 됩니다. 예, 가급적 청소기로 하시고 좀 시끄럽다 이렇게 예상이 되시면 이 빗자루 있죠. 빗자루도 조금 먼지를 잘 청소하는 그런 빗자루가 있거든요. 좀 그런 걸로 청소를 해주시고 조금 복도 청소를 해도 청소기를 돌릴 만큼 된다. 고객님이 그 층에 안 계신다. 그러면 가급적 이제 복도 청소는 청소기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복도가 타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청소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빗자루로 살살 쓸어서 먼지 걸러내시고 티걸레로 싹 깨끗이 닦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비상 계단은 청소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빗자루로 쓸어내고 그 다음에 티걸레로 깨끗이 닦아서 손잡이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바까지 계속 청소가 별로 없는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 직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야간 당번 같은 경우는요. 야간 청소 직원. 저도 이제 야간 청소 직원을 해봤는데요. 야간 청소 직원을 고용하는 주 목적이 이제 더블입니다. 더블을 받기 위해서. 더블이 뭐냐면 객실이 45개예요. 45개인데 오늘 숙박하러 오신 손님이 만실입니다. 그럼 만실 찾죠? 45개. 근데 숙박 오신 분이 숙박을 안 하고 한 12시쯤 퇴실하는 거예요. 12시쯤. 새벽에 12시쯤 퇴실하시면 우리가 그 방을 다시 청소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청소하고 판매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숙박이 하나 더 넣은 거죠. 이게 바로 더블 1개 그럽니다. 더블 1개, 2개, 3개. 그 더블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청소할 때는 더블도 하루에 20개씩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워낙 이제 숙박의 장사가 잘 될 때인데 그럴 때는 이제 야간 청소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이 있을 건데요. 당일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당번 직원분이 혼자 일하기가 업무량이 많다 하는 데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야간 청소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해서 뭐 주차라든지 뭐 더블 청소라든지 아니면 서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 카운터 직원은 교대로 조금 휴게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간 청소 직원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은 한번 볼까요?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 주방 직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직원은요, 크게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식. 손님들께 조식을 제공하기 목적으로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원 식사. 직원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고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식을 해야 되니까 주방 직원분이 좀 일찍 출근해야 되겠죠? 조식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합니다. 오후 한 1시, 2시쯤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조식을 제공하고요. 점심때 직원 상 봐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식사를 다 마치면 정리하고요. 저녁에 먹을 거리 미리 준비해놓고 한 2시나 늦으면 3시 안에 이렇게 퇴근 일찍 시켜줍니다. 왜냐면 늦게 있으면 이제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식을 제공하기 목적으로서 주방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고용하는 주방 직원분이 계시죠. 이런 분은 사업자가 굉장히 성향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디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임장을 가셨는데요. 거기에는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대표님이 주방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성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직원들이 말이죠. 저도 주방 직원을 고용해서 밥을 해줬던 그런 호텔에서도 근무를 해봤고요. 주방 직원분이 안 계셔요, 모텔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운터 뒤에 조그만하게 이제 뭐 내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싱크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밥을 좀 해 먹는다든지, 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음식을 반찬을 갖다 주면 쌀은 있으니까 우리가 쌀을 씻어서 밥만 해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건물주 성향이 말이죠. 좋으신 분은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방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플러스 한 30점은 더 주시고 시작하셔도 돼요. 임장을. 그 직원분들이 충성도가 더 강합니다. 그런 호텔은. 우리 대표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구나. 다른 데는 안 해주거든요. 잘 안 해줍니다. 여기는 해주기 때문에 충성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직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출퇴근을 하죠. 출퇴근. 주방 직원은 출퇴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을 고용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보다는. 숙식을 안 해주고요. 그냥. 그래서 이 직원분들은 직원 식사 같은 경우는 아침은 제공을 안 하고요. 점심, 저녁만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시쯤 이렇게 출근해요. 출근해서 점심 이렇게 준비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거든요. 이때 뭐 이제 린넨 있죠. 린넨 정리. 가운이나 타월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뭐 이렇게 우리 가면 이제 비닐에 많이 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시죠. 이런 거를 주방 이모가 주로 많이 해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린넨 같은 거, 간단한 거, 청소 직원이 원활하게 청소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하기 바쁘면 가서 직접 객실 가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린넨이나 청소를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게끔 준비만 해줍니다. 준비만 해주고 이분들은 한 5시쯤 퇴근합니다. 5시쯤 퇴근. 5시경에 퇴근. 저녁까지 차려주고 다 정리하고 퇴근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게 하면 직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직원분이 5시는 퇴근해야 댁에 가셔서 가족분들 저녁 식사를 해줄 수가, 준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주방 직원분은 이렇게 출퇴근을 고용하시고 조식이나 직원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방 직원도 이제 고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다음 파트타임 때는 이제 카운터 직원, 이제 당번분과 캐셔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드릴 건데요. 이제 직원분도 이제 상호 이제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이제 청소 직원과 예, 주방 직원은 거의 매일 출근하죠. 예, 매일. 비번이 휴일날이 아니면 매일 출근하죠. 그런데 이제 카운터 직원 같은 경우, 예, 뭐 당번분이 됐든, 예, 캐셔분이 됐든, 이분들은 격일제를 근무할 확률이 높아요. 격일제. 예, 격일제. 만약에 이제 네 분이시면 좀, 큰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당번분이 A, B 두 분이 계시고, 예, 캐셔분이 예, C, D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근무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배인님도 이제 매일 출근하시죠. 지배인도 예, 매일 출근. 그럼 홀순날은 이렇게 한 파트가 근무하고요. 짝순날은 또 이렇게 한 파트가 근무합니다. 카운터 직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예. 이 청소 직원이 말이죠. 어떻게 위에서 지시를 하냐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고 적어지고 동선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대실 손님이 왔는데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경력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5층이나 7층에 막 대실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청소 직원분이 2층에서 다시 7층, 6층, 5층 내려가면서 막 청소 객실 층마다 하나씩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여러 번 타야 되고 손님하고 부딪힐 확률도 높고요. 그러면 손님도 싫어하시고 카운터 직원도 힘들고 청소 직원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대화가 소통이 좀 돼야 됩니다. 소통이 어떻게 지배인과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과 주방분이 계시면 주방분, 또 야간 당번분이 보조가 계시면 야간 당번 보조분하고 이렇게 서로 아우르면서 소통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다 관리를 해야 되냐? 우리 대표님들이 다 관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안 난다. 네, 그럴 때는 지배인을 잘 통솔하시고 리더십도 심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배인이 잘 아우러서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배인을 할 때 청소도 오래 해봤고 당번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몸으로 보여줘요. 몸으로. 청소 직원이 너무 바쁘다. 업무량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배팅을 쳐줍니다. 배팅만 해줘도 청소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예. 카운터 직원이 어제 과음을 좀 했나 봐요. 오늘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컨디션이. 이제 점심 막 지났는데 어디 객실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자고 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자고 나와야 저녁 때부터 또 다음날 아침까지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제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직원 관리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직원 관리가 거의 뭐 영업의 한 9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 친절이 나오고 청결이 유지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직원 관리를 내 가족처럼 잘 아우르고 잘 리더십도 발휘해 주시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 형성만 해 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호텔이나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익률도 꾸준히 누릴 수 있고 향후에 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청소 직원, 그 다음에 주방 직원, 그 다음에 야간 당번
보조 직원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 때에는 카운터 직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